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SQL 입문 강의를 함께할 현직 핀테크 기업 데이터 분석가 박소연입니다. 오늘 수업은 구글 콜앱과 W3 스쿨즈를 활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중에 이 영상을 다 보고 복습을 하실 때 이렇게 누르면은 본인이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학습을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복습을 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콜앱을 그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글 콜앱은 파이썬을 브라우저상에서 작성하고 실행 가능한 그런 사이트입니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주피터 노트북 개발 환경으로 되어 있고, 콜앱은 이제 별도의 설치가 없이 자신의 컴퓨터에 GPU가 없거나 저사양일 때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콜앱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텐서플로우, 케라스, 맵플라립, 그리고 사이클런, 판다스와 같은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콜앱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링크를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W3 스쿨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원래 온라인으로 웹 기술을 배우는 교육용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컨텐츠에는 HTML 그리고 CSS, 자바스크립트 등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W3 스쿨즈에서 다양한 교육 자료를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울 SQL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QL은 우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RDBMS에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명령어, 즉 데이터베이스와 대화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SQL을 하면은 웹 관련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프로젝트를 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평소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으로 이런 식으로 타원형 기둥?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들의 집합, 그리고 표형식의 데이터인 테이블들로 구성되어 있는 A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식으로 테이블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테이블은 DB의 오브젝트라고 불리며 테이블은 엑셀처럼 컬럼과 로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컬럼과 로우에 대해서 여기 테이블 말씀드리면은 예시로 여기서 컬럼은 이제 세로니까 num, name, 그리고 age, 그리고 like 등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행으로는 1, 루시, 22, 캣, 2, 톰, 30, 스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가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고 테이블은 엑셀처럼 컬럼과 로우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오라클 테이블을 실제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컬럼과 그리고 로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컬럼에 해당하는 애들은 이제 그 값에 해당하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SQL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QL의 종류는 크게 DML, DDL, 그리고 DCL이 있습니다. DML은 데이터를 조작을 할 때 사용하는 A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한다던가 삭제한다던가 갱신을 할 때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SQL에서 기본이 되는 명령 셋으로 예를 들어서 select, 데이터 조회 같은 걸 할 때 쓰이는 애고요. insert, 입력, 그리고 update, 데이터를 갱신할 때 쓰는 애. delete는 데이터를 삭제할 때 쓰는 A입니다. 자, 그러면은 DDL을 말씀드리면 DDL은 우선은 데이터를 정의를 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거나 삭제할 때도 쓰여요. 그래서 테이블 관련해서 생성을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그리고 테이블 수정을 하거나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삭제를 할 때 DDL을 씁니다. 이번에는 DCL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CL은 주로 데이터 접근과 관련된 명령어입니다. DCL은 이제 그랜트와 리보크라는 애가 있는데 그랜트는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같은 거와 관련되어 있는 애고 리보크는 그 권한을 회수할 때 쓰는 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데이터 분석 관련된 회사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처음 들어갔을 때는 관리자가 그분에게 따로 권한을 드리지 않으면은 그 사람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사를 했을 때는 이제 보통 팀장급쯤 되는 뭔가 아니면 매니저나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부서에 들어온 사람한테 그랜트를 해줍니다. 그럼 뭔가 그분은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데이터를 이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어떤 분이 퇴사를 한다고 했을 때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제 그분은 더 이상 회사의 일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삭제를 이제 할 때 쓰는 게 리보크입니다. 그래서 SQL은 DML, DDL, DCL 같은 명령어의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충 알겠어요. SQL이 이제 데이터랑 뭔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래밍인 거 알겠는데, 그래서 이거를 배우면 어떤 식의 도움이 저한테 될 수 있죠? 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엑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데이터가 많다 싶으면은 가끔 버벅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SQL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엑셀보다 훨씬 많아도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을 할 수 있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하는 데이터들을 정렬하고 연산할 수 있습니다. 엑셀에 비해서 조금 더 데이터를 정렬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줘가지고 빠르게 검색을 할 수 있고 연산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를 추가, 삭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 가지 장점 때문에 SQL을 활용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무에서 그러면은 아까 SQL 중에서 명령어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뭐 DML, 그리고 뭐 DDL, DCL 있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명령어는 뭔가요? 라고 하면은 DML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 DML에는 어떤 명령어가 있냐, 주로? DML은 select, update, insert into, delete가 있다고 했습니다. delete가 있습니다. select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주로 추출할 때 사용합니다. 정말 조회를 할 때 사용합니다. 어떤 뭐 데이터가 있는지 뭐 확인하거나 그럴 때 쓰고, update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갱신하고 싶을 때 주로 활용합니다. insert는 데이터를 삽입하는데 어떻게 보면 update와 insert가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게임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기존에 있는 게임에서 조금 더 뭔가 추가되는 그런 거죠. 이럴 때 이제 정말 있었던 데이터가 뭔가 값을 수정하거나 그럴 때 쓰는 게 업데이트고, 완전 새로운 게임을 출시할 때, 정말 없던 애가 생길 때, 그럴 때는 이제 insert into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용량이 이제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 데이터가 잘못됐을 때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애가 delete입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 추출을 할 때 쓰는 select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lect는 이제 select, 조회하고 싶은 컬럼, from, 조회하고 싶은 테이블이 기본 구조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여기 짝대기가 보이나요? 여기 조금 작아 보이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설명을 할 때 좀 필요해서 쓴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SQL에서는 주석이라고 합니다. 뭔가 자기가 쓰고 싶은 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작업을 하다가. 그리고 지금은, 아이고, 당장 없다고 해도, 나중에 컬럼이 조금 많아지거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됐지? 라고 이제 조금 메모 같은 걸 하고 싶을 때, 저 짝대기를 쓰고, 허리 옆에 짝대기를 쓰고, 뭐 메모처럼 뭐, 그 STK 네임은 뭐 종목명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쓰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뭔가 메모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저 짝대기를 쓰시고 싶은 말들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세미콜론이 또 뒤에 있죠? 제가 적어놓은 거 세미콜론. 이 세미콜론 같은 경우에는 나 이 퀄이 끝났어 라고 마지막에 쓸 때 세미콜론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요걸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셀렉트의 기본 구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통은
이제 어떤 테이블을 조회를 할 때 보통 어떤 컬럼들이랑 데이터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통 select asterisk from 조회하고 싶은 테이블을 합니다. 그 select 뒤에 있는 저 별표 모양은 asterisk라고 모든 열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select city from customers는 customers 테이블에서 city라는 컬럼만 보여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뭔가 커스터머즈 테이블에서 city랑 뭔가 다른 컬럼들을 한꺼번에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city하고 country하고 이렇게 컴마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고 싶은 조회하고 싶은 컬럼은 쓴 다음에 이렇게 컴마하고 계속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select 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쿼리를 해석해드리면 커스터머즈 테이블에서 모든 열을 보여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런을 누르면 실행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your database 해가지고 W3 SQL즈에서 있는 테이블과 레코드가 총 몇 개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습할 때 다양한 테이블들로 검색을 해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래서 본론 들어가서 여기 select asterisk from customers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일단 레저트 보시면은 이제 number of records에서 91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이 말은 91개의 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91개의 데이터가 있다. 이 말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customers 테이블은 지금 현재 customer ID, customer name, 그리고 contact name, address, city, postal code, country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 커스터머 아이디 1, 2, 3, 4 해서 컬럼에 맞는 값들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거는 모든 열이었으니까 한번 우리 CT만 한번 봐봅시다. 아이고, 차쇼가 아니고 CT하고 실행을 하면은 자, CT만 이렇게 딱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아까 우리 컨트리도 같이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때 한번 같이 보는 방법. 자, 이렇게 컴마하고 원하는 컬럼 쓰시면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컬럼들을 콤마로 이어서 쓰면은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콜앱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고유값만 보는 디스팅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다 가끔 보면은 굉장히 중복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원래 뭔가 유니크한 값만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 일을 하다 보면은 생기게 돼 있어요, 분명히. 자, 그때 쓰는 게 distinct입니다. 기본 구조 같은 경우에 select, distinct, 컬럼 하고 내가 체크하고 싶은 컬럼 하고 from에 이제 내가 조회하고 싶은 테이블 이름을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아래에 있는 거 select, distinct, country from customers 이거의 이퀄리의 의미는 나는 country라는 이제 컬럼에서 고유한 값만 보고 싶어. 테이블은 커스터머즈야. 라고 하면은 이제 country의 고유값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있는 거. 내가 만약에, 나라의 이제 고유값의 개수만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 테이블에, 그래서 유니크한 컨트리가 도대체 몇 개야?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우선 distinct country를 하신 후에 카운트로 이렇게 바로로 감싸주시면은 이제 그 개수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distinct는 여기 쓴 것처럼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쓰면은 이제 유니크한 값들만 볼 수 있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count는 이제 명령어죠. 내가 이제 어떤 행의 개수를 알고 싶을 때 쓰는 건데 제가 distinct랑 같이 썼다고 이제 count는 distinct랑 같이 써야지 쓸 수 있는 애구나 생각을 하실까봐 이제 쓴 건데 이제 요거는 단독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중복 중복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을 때가 굳이 아니어도 내가 그냥 어떤 컬럼에 개수가 궁금해. 그럴 때 그냥 컬럼 앞에 count를 쓰시면은 이제 그 행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distinct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select distinct country from customers를 하면은 이거 의미는 customers 테이블에서 country의 유니크한 값을 보고 싶어겠죠.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중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데이터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원래 이 컨트리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할 수도 있어서 한번 중복값이 제거되지 않은 컨트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아까는 21개였는데 지금 행개수가 91개죠? 딱 봐도 이렇게 중복값이 벌써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보고는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디스팅트를 쓰면은 중복 제거를 할 수 있구나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where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ere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자기가 검색하고 싶은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멕시코인 뭔가 나라만 보고 싶어. 나는 멕시코 나라에 뭔가 관련된 뭔가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 보고 싶어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조금 더 추가되는 사항들을 쓰고 싶을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where 같은 경우에는 select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었던 그 업데이트나 딜리트 같은 거를 쓸 때도 같이 이제 조건을 넣을 수 있도록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where절에는 또 그 조건을 걸 수 있는 게 이제 select 그 컬럼과 로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기본 구조는 우선 select column from table name 하고 where에 컬럼 쓰고 이제 적용하고 싶은 조건들을 이제 쫙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을 걸 때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영어라든가 한국어, 그러니까 문자 같은 경우에는 문자 내가 검색하고 싶은 값에 작은 따옴표를 감싸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문자라고 인식을 해도 컴퓨터는 작은 따옴표로 감싸주지 않으면은 문자라고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값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서 작은 따옴표를 문자일 경우에는 꼭 감싸줘야 합니다. 근데 이제 숫자 같은 경우에는 감싸주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문자는 작은 따옴표로 감싸고 여기 제가 적었죠? 그리고 숫자는 감싸지 않는 거를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where절에 대해서 한번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기본 구조 배웠죠? select 하고 from 하고 customers 테이블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위치에 테이블 쓴 다음에 where 쓰시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where 하고 city 하고 저희 아까 문자는 작은 따옴표를 감싸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절대 치기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정확한 값을 치기 위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따옴표를 감싸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이번에는 작은 따옴표를 감싸지 않으면은 이렇게 틀렸다라고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W3 스쿨즈는 우선은 이제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을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익힐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다 영상을 보시고 W3 스쿨즈에서도 이렇게 엑설사이즈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익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where절에는 는 말고 이제 다양한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equal은 이제 같다라는 의미고 요거는 이제 초과, 요거는 미만, 요거는 이제 이상, 그리고 요건 이하, 그리고 요거는 같지 않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between A and B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between하고 10 and 20 하면은 10부터 이제 20 사이의 값을 보고 싶어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간의 비염기, 알레르기가 있어서 잠깐 멈추고 다시 켰습니다. 인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우선은 한꺼번에 값을 보고 싶을 때 어떤 조건을 이제 한꺼번에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는 price라는 컬럼이 있다 칩시다. 이거 다 그렇네. price라는 컬럼. 내가 만약에
정확히 딱 10달러인 애랑 15달러인 애만 보고 싶어. 그럴 때 이런 식으로 그냥 써주면 됩니다. 달러니까 그냥 이렇게 앞에 쓸게요. 그냥 숫자 말고 문자로 칠 때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달러인 애랑 15달러인 애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연산자들 그냥 간략하게 그 예시로 이제 든 컬을 보면서 한번 익혀봅시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select from products 18 같은 경우에는 나는 프라이스가 18인 애만 보고 싶어 인 거겠죠. 이 컬이니까.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컬이는 나는 프로덕트 테이블에서 30 초과인 애들만 보고 싶어를 의미하겠죠. 자, 그럼 그 아래에 있는 거 나는 프로덕트 테이블에서 여기 부등호 방향이 이쪽이니까 나는 지금 30 미만인 애만 보고 싶어 인 거겠죠. 자, 그럼 반대로 자, 요 아래가 있는 쿼리 같은 경우는 난 프로젝트 테이블에서 지금 30 이상인 것만 보고 싶어겠죠. 자, 그럼 요거 아래 같은 경우에는 나는 프로젝트 테이블에서 30 이하인 애만 보고 싶어겠죠. 자, 이번에는 그럼 요건 뭐죠? 조금 생소해 보이는데 하면은 이제 이 프로젝트 테이블에서 요거는 이퀄과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18이 아닌 애만 보고 싶어를 의미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생소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익혀두도록 합시다. 요거는 not equal이다. 같지 않다. 자, 그리고 요거 아래에 있는 거 나는 프로덕트 테이블에서 나는 50과 60인 애들만 보고 싶어를 말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나는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시티가 파리랑 런던인 애만 보고 싶어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연산자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겸 그냥 웨어 가볍게 짚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웨어는 이제 레코드 필터다 인 거고 조건 같은 걸 쓰면 된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 구조가 select column from table 이름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쫙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데모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것도 커스터머즈 테이블이에요. 아까 봤었던 애죠. 자, 요 테이블은 뭐 커스터머 아이디, 커스터머 네임, 컨택트 네임, 어드레스, 시티, 뭐 포스탈 코드, 컨트리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그젬플 좀 보면은 나는 커스터머즈 테이블에서 컨트리가 멕시코인에만 보고 싶어 라고 쓰면은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멕시코인 애들이 쫙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에스터리스크니까 이제 다 컬럼들이 모두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제가 간략하게 약간 아까 언급했었던 텍스트랑 이제 숫자 관련해서 이렇게 숫자는 그냥 작은 따옴표를 감싸지 않고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실행을 하면은 커스터머 아이디는 아까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만 나온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제가 스크롤을 빨리 움직여서 어지러웠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연산자 관련해서 보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아까 그거였죠? 나 18인 애만 보고 싶어 인 거죠? 프라이스가. 자, 그래서 프라이스가 딱 18인 애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초과되는 거 예시네요. 창이 많아서 닫고. 자, 보시면 프라이스 컬럼 보시면은 여기 뭐 40, 97, 31, 38, 39, 62.5 그래서 그냥 대충 쫙 내려봐도 30보다 큰 애들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요거 리스트된 요거를 실행하면은 30보다 작은 애들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번엔 요거 이상 30 이상인 애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30, 40, 그리고 97, 31, 38, 39, 62.5에서 30 이상인 애들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32 하겠죠.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나디콜 같지 않은 거여서 여기 보시면 19, 10, 22, 21.35 그리고 뭐 25에서 정말 같지 않은 애들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윈 같은 경우는 50과 60 사이니까 53, 55 이런 식으로 조건에 맞는 애들만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 그러면 이제 라이크는 이제 서치와 패턴인데 요거는 조금 설명드린 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인 같은 경우에는 커스터머즈 테이블 이렇게 있으면은 나는 시티가 파리랑 런던 이내만 보고 싶어 인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여기 자, 파리랑 런던 이내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웨어절에 내가 컬럼에 이제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치면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콜앱으로 다시 들어와서 널과 is not null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ull을 먼저 알려드리면 null은 검색을 할 때 우선 는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null은 필드가 이제 정말 아무 값도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아까 위에서 데이터베이스 보면은 올라가 볼게요. 제가 여기 null이라고 적어 놓은 거 있죠? 요거는 정말 빈 값이 없는 거를 의미합니다. 0은 null이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스페이스바 하나만 들어간 뭔가 비어 보이지만 실제로 뭔가 띄어쓰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도 완벽한 빈값이 아니기 때문에 빈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null은 정말 빈값인 거를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연산자를 쓸 때 뭔가 빈값을 검색을 하고 싶을 때는 늘을 쓰면 안 되고 이렇게 is null로 검색을 해주셔야 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 정말 0이랑 이제 띄어쓰기 들어가 있는 값을 null이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절대 null이 아닌 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복습하면 이렇게 정말 이거 문자열인 거죠. 지금 작은 따옴표 한 거니까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null이다. 근데 0은 null이 아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띄어쓰기 한 칸 들어간 애도 null이 아니다. 이게 데이터들 가끔 이제 조회를 하다 보면은 그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굉장히 널값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백 값을 다 없애고 온전한 뭔가 무결성한 데이터를 보고 싶을 때 이제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하고 얘를 제거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너를 검색할 때는 이렇게 는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얘를 검색할 때 is null로 해야지 나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래 select column name from table하고 where까지는 보통 우리가 썼던 아까 where와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얘는 중요한 건 는은 아니고 is null로 검색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null을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은 select하고 customer names, contact name, address 하면은 이제 우리는 지금 customer name이랑 contact name, address를 보고 싶어겠죠. 자, 그럼 from customers table은 나는 customers table에서 볼 거야 겠죠. 그럼 where address is null은 나는 address에서 빈값을 보고 싶어겠죠. 자, no result 하면은 여기 이제 나는 지금 address가 이제 null인 게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테이블에서 없어 이런 거. 자, 그러면 이제 반대인 난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차 있는 애는 이제 난널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도 검색을 할 때 그냥 간단하게 굉장히 비슷한 구조입니다. 아까 널이랑 셀렉트 내가 조회하고 싶은 컬럼 치고 그리고 테이블 네임 하고 그 다음에 컬럼 네임에 이제 is not null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is not null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차를 안 닫았어요. 자, 나 차이죠. 이렇게 널이 아니네 보고 싶어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은 꽉
차 있는 그런 테이블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가득 나왔죠. 자, 이번에 and, or, not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웨어절에서 쓰는 애들인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뭔가 조건을 검색을 하고 싶을 때 이것들을 같이 사용합니다. 자, 우선 and 같은 경우에는 기본 구조가 select 컬럼하고 from table name하고 where 내가 조회하고 싶은 조건을 짜자작 쓰고인데 이런 식으로 이어갑니다. condition and, condition and, condition and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예시를 한번 들면은 우선 and는 교집합의 연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and로 이렇게 연달아서 쓰면은 조건들이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뭐 A 조건, and B 조건, and C 조건 하면은 A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B 조건에도 만족해야 되고 C 조건에도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하얀색 브이넥 티셔츠를 사고 싶어요. 근데 가격은 $50보다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브이넥 셔츠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생각했을 때 조건 3개죠. 첫 번째는 $50 이하여야 한다는, $50여야 한다는 거고, 여기 빠졌네요. $50 이하여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옷 색깔은 이제 하얀색이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타입은 브이넥이었으면 좋겠다 이거겠죠. 그럼 요거를 다 만족하는 애가 있어야지 저는 이제 이제 만족스러운 쇼핑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번에 그러면은 or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r은 합집합의 의미예요. 그래서 A or B or C라는 조건이 있을 때 하나만 만족하는 애여도 다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쓰는 거는 이제 and랑 비슷하게 이렇게 where 자리에 이제 조건 쓸 때 or, condition or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이제 만약에 아까랑 비슷한 상황, 제가 쇼핑을 하고 싶을 때 이제 내가 $50 이하인 뭔가 하얗거나 브이넥 셔츠기만 해도 나는 좋아. 나는 $50 이하인 옷도 그냥 좋고 옷이 흰색이어도 좋고 브이넥 티셔츠여도 좋아. 조금 더 그래서 널널하게 결과값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위의 결과를 원할 때는. 자, 이번에는 not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t은 이제 제외를 하고 결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 연산자 기억나죠? 같지 않은 거, not equal인 거. 그래서 기본 구조는 대충 이렇게 쓰면 됩니다. select column 쓰고 from table name 하고 where not 여기 쓰시는 거예요. not condition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nd or not 설명드렸고 팁을 하나 드리면은 아까 and랑 or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처리하는 순서가 있어요. SQL은. 그때 and랑 or이 있을 때 and가 우선순위 처리가 돼가지고 조금 쿼리를 작성할 때 주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랑 점심을 먹기로 했을 때 이제 친구랑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조건으로 합의가 된 거예요. 우리 점심은 $20 이하였으면 좋겠어. 그치? $20 이하인 거로 하자. 자, 그러면 이건 두 번째 조건인 나는 식당에 리뷰가 좀 많은 데가 맛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리뷰가 100개보단 많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음식 타입은 한식이나 양식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조건을 한번 쿼리로 옮겨보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 조건 제가 여기 $20라고 안 했네요. 네, 제가 데이터에 기억상에 한국 단위로 원으로 적어놔서 우리 편의상 $20 말고 10,000원으로 일단 진행을 합시다. 자, 우선은 요거랑 요거랑 차이가 지금 보시면은 괄호 정도인데 요거랑 요거를 실행을 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값이 나옵니다. 자, 오라클에서 그럼 직접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먼저 실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쿼리를 보여주시면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그 결과값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보시면은, 저희가 조건이 뭐였었죠? 아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주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시면은 회색이 돼 있죠? 요것만 그래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안 쓰면은 이렇게 뭔가 애가 의미가 있는 애가 돼요. 그래서 그 실행이 되기 때문에 보시면은 알 수 없는 명령문 그러니까 너 지금 쿼리 좀 잘못 짰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근데 우선 여기에서 아까 실행을 눌렀거든요. 버튼 소리 들리죠? 근데 무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메모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회색으로 떴으면은. 우선 제가 쓰고 있는 건 SQL 디벨로퍼인 거고, 자, 아까 조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대충 쓸게요. 언더, 고, 타입은, 여기, 한식이나, 양식이었으면 좋겠어. 이거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얘랑 얘는 가격이 10,000 이하인 거랑 리뷰가 이제 100개 이상인 거는 지금 현재 엔드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말로 따졌을 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땐 요건데 지금 쿼리 결과를 보시면은 자 우선 여기 11,000원 10,000원보다 높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생각했던 원하는 결과가 아닌 거예요. 이것도 1,500원이 있는 거고 17,000원, 15,000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원하는 값을 못 본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아까 값을 보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이 위에 해당하는 제가 처음에 생각을 했었던 그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걔와 얘의 차이는 편의를 위해서 자 이렇게 아까 실행했었던 쿼리죠. 자 여기 차이는 지금 현재 요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요거예요. 엔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해. 자 그럼 보시면은 우선 아까 있었던 10,000원이 넘는 애들은 싹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엔드랑 5월 있을 때는 이제 엔드가 먼저 처리되는 거를 기억을 하신 뒤에 이렇게 괄호를 5월 있으면은 어디에 할지를 생각을 하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트림이 지금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요거는 이제 공백을 줄여주는 거예요. 공백을 줄일 때 사용을 합니다. 공백을 정확히 없앨 때 사용을 하는 A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다시 콜앱으로 돌아가서 이거에 관련된 연산자를 직접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end는 이렇게 where 자리에 end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했죠. 5월은 이렇게 조건 5월 써주시면 되고 not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 앞에 그러니까 내가 조회하고 싶은 조건 앞에 not을 써주시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데모 데이터베이스 보면은 자, 이번에도 아까 봤었던 커스터머즈 테이블입니다. 그 테이블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는 거죠. 자, 나는 지금 커스터머즈 테이블에서 컨트리가 젊은이고 시티가 베를린인 애만 보고 싶어. 요거를 한번 지금 실행을 해봅시다. 그럼 지금 우리의 조건은 A랑 B가 있을 때 두 가지죠. 젊은이랑 베를린. 요거 두 가지를 온전히 만족을 해야겠죠. 자, 보시면은 조건을 만족한 애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은 5월 조건 컬럼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커스터머즈 테이블인 건 똑같은데 베를린이거나 시티가 이제 뮌헨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베를린, 뮌헨 조건이 이제 맞는 애들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not 지금 요거 보면은
나는 젊은이 빼고 다 보고 싶어. 요 말이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자, 봅시다. 이렇게 언뜻 봐도 젊은이가 안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end랑 wall과 not을 합친 그런 애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우선은 아까 저희가 우선순위 때문에 써야 된다고 했던 괄호들 이 예시가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젊은이면서 그리고 시티가 베를린이거나 미넨인에만 보고 싶어 이거죠. 그러면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그거죠. 나는 커스터머즈 테이블에서 젊은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요거도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럼 요 두 값이 아닌 애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안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다시 콜앱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select all records where the city column has the value 베를린 and postal code column has the value 해가지고 있죠. 자, 그럼 여기에 뭐를 써야 될까요? 첫 번째는 select라고 했으니까 select 쓰시면 되겠죠? 친절하게 그래도 asterisk랑 from과 테이블을 써줬어요. 자, 그럼 여기 자리에는 뭐 써야 되냐? from 뒤에 뭐 써야 되죠? where 써야 되죠? 여기 where 쓰시고 그 다음 베를린 하고 and the postal code죠? postal code 컬럼이니까 and 쓰시고 여기 그럼 뭐 써야 될까요? postal code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맞았는지 확인해 봅시다. 두근거리는 시간. 맞았네요. 자, 그러면 정답이니까 원래 콜앱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다고 했던 like 연산자입니다. like 연산자는 어떤 파트를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패턴 같은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래 씁니다. where column like 패턴인데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일을 하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식 이제 종목을 검색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이제 저의 이제 상사분이 저한테 이제 뭐 삼성이 들어간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뭐 삼성 뭐 전자랑 뭐 이것저것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까지 말한 건 기억이 나는데 정확히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like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테이블이 있다 칩시다. 뭐 삼성 일렉트로닉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LG 셀트리온이라는 애가 있는 데가 있는데 뭔가 들으면 생각이 날 것 같아. 삼성 뭐였는지. 그럴 때 이제 쓰면 되는 건데 첫 번째로 이제 요거랑 같이 써주는 겁니다. like는. 우선 where 내가 조회하고 싶은 컬럼 like 삼성하고 요거 퍼센트 쓸 때 퍼센트를 이제 내가 쓰고 저 위치에 쓰면은 삼성으로 시작하는 거를 보고 싶어 인 거고요. 여기 아래처럼 퍼센트로 감싸줘요. 내가 뭔가 원하는 패턴을 검색하고 싶은 그 문자 같은 것들을.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는 바이오라는 애가 들어간 거 다 보고 싶어 이거예요. 바이오로 시작 안 해도 되고 그냥 바이오로 뭔가 어떤 위치에 들어가 있어 상관없으니까 싹 다 보고 싶어 인 거고 이렇게 퍼센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쓰면은 나는 on으로 끝나는 뭔가를 보고 싶어 인 겁니다. 자, 그래서 like는 이렇게 퍼센트랑 같이 써야 되고 퍼센트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어떤 값이 나오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like를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like 예시고 요거는 이제 잠깐 뭐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면 A로 시작하네. 요거는 A로 끝나는 애. 요거는 5월이 들어가 있는 아무거나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공백 문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두 번째가 이제 요거로 끝났으면 좋겠다. 요거고 요거는 이제 비슷해요. 요 짝대기 쓰시면은 이제 A로 시작하는 거 뭐 요거는 이렇게 A 뭐 세 글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는 A로 시작하고 끝은 O로 끝나는 뭔가인 거예요. 보시면 되고, 보통은 요렇게 뭔가 쓴다라기보다는 퍼센트만 보통 쓰는 경우가 많아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아까도 봤던 커스터머즈 테이블. 자, 요거 해석하면 그거죠. A로 시작하는 커스터머 이름을 보고 싶어인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A로 시작하는 분들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서 이번엔 요거. 이 쿼리 같은 경우에는 난 커스터머즈 테이블에서 커스터머의 이름이 A로 끝난 애만 보고 싶어 인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자, 다 모두 A로 끝나는 분들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5월 검색하는 거는 SQL 디벨로퍼에서 한번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값이 안 나와가지고 저거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는 스톡 인포라는 테이블에서 LG라는 값이 들어간 애들을 보고 싶어 하면은 이렇게 LG만 딱 들어간 애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나머지 실습하고 싶은 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실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Select all records where the value of the city column start with letter A. 그러니까 A로 시작하는 시티들을 보고 싶어 인 거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맞았네요. 자, 그러면은 콜앱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이번엔 업데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는 아까 잠깐 얘기 드렸죠. 뭔가 내가 존재하고 있는 값 중에서 뭔가 바꾸고 싶거나 뭔가 갱신하고 싶을 때 쓰는 애입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업데이트는 주의하셔야 될 점이 내가 만약에 바꾸고 싶은 애가 딱 하나예요. 근데 그 바꾸고 싶은 애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조건들을 빼먹으면은 그 컬럼에 뭔가 내가 바꾸고 싶지 않았었던 애들까지 쫙 바뀔 수도 있어서 그 점을 주의해서 이제 조건을 잘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선 작성하는 거예요. 업데이트, 테이블 네임, 셋 컬럼 하고 내가 바꾸고 싶은 그런 값들과 컬럼 값 약간 이렇게 적어주시고 웨어하고 내가 이제 조건들을 쫙 적어주시면 돼요. 예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서 아래 예시를 적어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데이터라는 테이블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가격은 100이었으면 좋겠어. 100달러였으면 좋겠어. 그 이름은 이제 삼성전자야. 그러니까 요거는 이거죠. 나는 삼성이라는 애가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00달러로 바꾸고 싶어 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쿼리를 실행하면 10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직접 저희가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삼성이 바뀌기 전에 가격을 봅시다. 자, 현재 삼성의 가격은 45.7달러예요. 자, 근데 저는 이제 나는 삼성전자가 올랐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써주시면 한 개 행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뜨고 이렇게 100으로 바뀐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쓰면은 내가 뭔가 바꾸고 싶은 값을 원하는 값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를 배웠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후에는 우리가 커밋을 해줘야지 테이블에 반영이 돼요. 지금 제가 아까 커밋을 안 했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이렇게 하고 커밋을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걸 안 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제 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그 값을 커밋을 안 해도 그 데이터가 좀 남아있는 거예요, 컴퓨터에. 그래서 제 서버에서는 그 업데이트를 안 해도 이제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회사에서 업데이트를 하고 커밋을 안 하면은
뭔가 저의 컴퓨터랑 이제 동료의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직장 동료의. 그 직장 동료 컴퓨터에는 제가 컴에서 안에서 그 테이블 값이 이제 안 바뀐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삼성전자도 그 45달러였잖아요. 근데 컴에서 안 하면 그냥 그 다른 친구들한테는 이제 다 45달러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100달러를 바꿨어. 뭐 내 상사분이 바꾸라고 했으니까 바꿨으니까 난 내일을 끝냈어 해도 사실은 이제 끝낸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기가 이 값을 완벽하게 잘 수정한 것 같다 하면은 커밋을 적어주시는 걸 습관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한번 하는 거 실습 보여드릴게요. 업데이트 쓰시면 되고 셋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인서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뭔가 값을 테이블에 넣고 싶을 때 쓰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 아까는 업데이트 셋이었죠. 요거 같은 경우에 insert into 테이블 네임하고 컬럼들 쫙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밸류에 이제 내가 원하는 값들 쫙 쓰시면 돼요. 그 컬럼에 내가 원하는 뭔가 인서트하고 싶은 값들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주식으로 따집시다 한번. 우리 그 HPSP라는 애가 최근에 한국에서 상장을 했거든요. 그 상장한 애를 나는 이번에 테이블에 지금 값이 없으니까 넣고 싶어.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insert into data라는 테이블에 종목명은 HPSP고 그리고 가격은 43달러야. 이거를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러면은 데이터를 넣기 전에 한번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배터리가 간당간당해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There. PSP. 현재는 없죠. 근데 아까 넣으려고 했었던 값을 이렇게 딱 넣고 하면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배운 거 있죠? 우리 넣어야 되겠죠? 넣은 거 이제 반영을 커밋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내 서버 말고 이제 다른 뭐 이 테이블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도 값이 이제 제대로 반영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인서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insert into 하고 컬럼인 커스터머즈 있으니까 이렇게 괄호로 닫아주시고 다음에 여기 밸류 적어주시면 되겠죠? 컬럼에 들어갈 애들 값 여기 해주시고 이렇게 제출하면은 정답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딜리트 우리 업데이트하고 인서트 하는 거 했으니까 지우는 것도 한번 해봐야겠죠? 뭐 만들었으면 한번 지우는 것도 해봐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일단 기본 구조고 delete from table name where condition 어떻게 보면 인서트랑 이제 업데이트에 비해 외울 게 없죠? 근데 여기 이제 얘의 다른 점은 조회는 내가 어떤 거를 뭔가 컬럼 뭐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에스터리스크라든가 컬럼을 적어야 되는데 딜리트는 지우는 거니까 컬럼 부분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딜리트하고 바로 그냥 from table 하고 내가 지우고 싶은 조건들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울 거는 HPSP입니다. 우리 방금 넣었던 게 있죠? 방금 넣었으니까 따끈따끈하게 넣었으니까 한번 지워봅시다. 자, 현재는 넣었으니까 당연히 있죠? 그럼 지워봐요. 그럼 이제 삭제를 했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잘 지워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거 삭제했던 거 돌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롤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제대로 데이터가 돌아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콜앱으로 돌아가서 이번 오더바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더바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하는 정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숫자를 이제 내림차순으로 보고 싶다던가 오름차순으로 보고 싶다던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1, 2, 3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싶으면 ASC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ASC 같은 경우는 작은 거에서부터 큰 순서대로 뭔가 321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싶으면 DSC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큰 수부터 되는 거고, 그리고 뭔가 문자열 같은 경우도 제가 뭐 ABC 순으로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ASC랑 뭐 DSC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파벳 순서에 맞게 배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 구조는 요래요. 여기까지는 똑같고, 그리고 뭐 여기 조건 넣고 싶으면 여기 from 뒤에 뭐 where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얘는 이제 where 뒤에 꼭 적어주셔야 된다. 모든 이제 명령, 오늘 우리가 배운 select, 뭐 where 뒤에 order by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쓸 때는 제가 정렬하고 싶은 뭔가 기준이 되는 컬럼을 쓰시고 그 뒤에 ASC나 DSC를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테이블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테이블이 있다 칠 때 뭔가 가격을 높은 순부터 보고 싶어요. 여기서 제일 비싼 주식 순위 궁금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셀렉트하고 요거 뭐 스톡 인포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요 테이블에서 요 이름을 보고 싶은데 제일 높은 순으로 보고 싶어 하면 이렇게 DSC를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제 좀 뭔가 나는 진짜 이 주식시장에서 제일 싼 종목을 보고 싶어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ASC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요 뭔가 ASC는 이렇게 뒤에 컬럼 뒤에 ASC라고 딱 적어주셔도 되고 따로 안 적어주셔도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SQL 디벨로퍼에서 확인을 해봅시다. 번호니까 지우고 이렇게 하면은 제일 비싼 애가 짜라락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여기 이제 ASC 하면은 싼 애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러면 ASC 빼고도 똑같은 값 나오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똑같이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기억할 거는 내가 큰 순서대로 보고 싶으면 DSC, 작은 순서대로 보고 싶으면 ASC인데 ASC가 보통 오더 바이 썼을 때 디폴트이니까 굳이 안 써도 된다. ASC 하고 싶으면. 자, 오더 바이 그래서 연습도 해봅시다. 자, 여기 우리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알파벳 순으로 보고 싶어요. 컬럼을. 그러면 여기 뭐 따로 조건 없으니까 오더 바이 하고 바로 CT 적어주시면 되겠죠? 맞았다고 하네요. 자, 그럼 다시 콜앱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더 바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순서를 임의로 조회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오더 바이를 뭔가 큰 순서대로 아니면 작은 순서대로 했다고 테이블에 원래 저장돼 있는 그 순서가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시고 정렬하고 싶으면 쓰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민맥스 그리고 뭐 그 외에 함수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작은 값을 보고 싶을 때 쓰는 애예요. 그리고 맥스는 가장 큰 값을 보고 싶을 때 쓰는 애입니다. 그래서 민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의 기본 구조는 이제 베이직 구조는 내가 뭔가 가장 작은 값을 보고 싶은 컬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select min하고 컬럼 name 쓰고 from table 그리고 조건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컬럼을 min으로 감싸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습해 볼게요. 자, 나는 지금 product라는 테이블에서 가장 작은 프라이스를 보고 싶어. 그리고 여기 as, 요거 처음 보죠? as는 나는 요 컬럼을 smallest price라고 보고 싶어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뺐을 때랑 있을 때를 비교해 봅시다. 자, 요거를 우선 하면은 자, 여기 지금 그대로 2.5라는 애가 나왔죠? 작은 애. 아이고. 근데 여기 이렇게 as select 뭐 smallest price 하면은 여기 별칭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맥스 알려드릴게요. 맥스는 민이랑 굉장히 기본 구조가 비슷해요. 요거 이제 민이었었던 자리에 맥스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elect max 컬럼 이름 적어주시고 from 테이블 이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맥스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자, 프로덕트 테이블에서 나는 가장 큰 값을 보고 싶어 인 거죠. 자, 그럼 요거를 실행을 해보면은
우리가 별칭 라지스트 프라이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평균을 우리가 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뭔가 어떤 부서의 뭔가 월급 평균 같은 것들 그런 걸 할 때는 요것도 민맥스랑 비슷하게 AVG, 에버리지의 약자인 요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값의 평균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실습을 해봅시다. 조금 많으니까 닫고. 자, 프로덕트 테이블에서 가격의 평균을 보고 싶어인 거죠. 그래서 요걸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평균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sum. 내가 어떤 컬럼에 있는 토탈 값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민맥스처럼 sum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컬럼에. 그러면 sum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select sum quantity 그 오더 디테일 리스트에서 이걸 하면은 이제 이 정도 있다 라는 거죠. 우리 그냥 한번 이것도 한번 봅시다. 그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구나. 요 수량들의 토탈 값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 그래서 콜앱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행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 제한을 말하기 전에 우선은 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오라클이라든가 MySQL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씩 문법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별칭 쓸 때 있잖아요. 뭐 min 했을 때 뭐 스몰 리스트 같은 거 했을 때 MySQL 같은 경우에는 as를 적어줍니다. 근데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 적어줘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니구나. 우선은 가격이랑 이제 종목명 적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단일 값이니까 맞아. 자, min price 했을 때 요거를 이제 원래는 그 MySQL 아까 이렇게 적어줬잖아요. 스몰이라고 그냥 칩시다. 근데 여기 MySQL 같은 경우 이렇게 as를 적어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오라클 SQL 디벨로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바뀌는데 이렇게 해도 바뀝니다. 근데 MySQL에서는 as를 꼭 적어주셔야 돼서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또 예를 하나 드리면 그 약간 표준 SQL이랑 약간 프로그램마다 조금 상이하다고 했잖아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지울 때 딜리트하고 그 from 안 쓰고 그냥 바로 테이블명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MySQL 같은 경우에 난 딜리트 할 거야. 지금 어떤 테이블로부터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행 제한을 어떤 식으로 그 구별을 하냐라고 하면은 우선 버전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우선 버전을 확인하려면은 요 쿼리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저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21인 거를 확인할 수 있죠. 버전 21 이렇게 적혀 있죠. 꽤 돼 있어서 이 버전에 따라서 이건 제가 예전에 썼던 버전 그냥 캡처해놨었던 것들 요거고 요거로도 쓸 수 있고 그냥 간략하게 요거를 써도 버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버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버전을 확인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행 제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MySQL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다 똑같거든요. 뭐 여기 조건 쓰거나 이런 거. 근데 여기 리미트를 씁니다. 행 제한할 때. 근데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fetch first rows only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저의 오라클은 요 12G 버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12G 이상부터이기 때문에 요거를 써가지고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알레르기랑 그런 것 때문에 껐다가 많이 하네요. 테이블은 우리가 늘 보던 저거로, 자주 보는 저거로 할 거고, 저기서 우리가 뭐 한 3개 정도만 우선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3개, 5개 보고 싶다면 5개, 10개 보고 싶다면 10개,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은 오라클에서 내가 보고 싶은 행 개수만큼 가져올 수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만약에 안 될 걸 알고 해보는 건데, MySQL에선 이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선 빨간불부터 들어오죠.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MySQL에서는 잘 되는 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아까는 안 됐던 여기는 잘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거의 해당하는 그 SQL의 이제 쿼리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QL은 이렇게 select from, where, order by, 그리고 row, num 요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순서를 만약 어길 경우에는 쿼리가 이제 명령문이 이제 적절하지 않다, 부적절하다 하면서 뜨면서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select from, where, order by, 그리고 내가 제한하고 싶은 행 제한까지 해가지고 작성을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라클을 이제 설치를 하는 방법은 요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자기 버전에 해당하는 걸 다운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키마라든가 이런 거 설치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접속하는데 만약에 오류라든가 그런 걸 뜰 걸 대비해서 참고할 만한 블로그를 적어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였고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